와, 김장무 조금 심어놓고 3차까지나 소금하다니 참 끈질기다. 오늘이 10월 24일인데 오늘은 뭐 해줬을까요? 별로 해준 게 없네. 허허. 김장무, 김장배추도 이제 생육 후기에 접어들었는데 생육 후기에는 뭘 해줘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소금 수확은 했을 때는 잎김치를 담아 먹었고 2차 소금 수확을 할 때는 무뿌리 김치를 담아 먹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3차 소금 수확인데 무를 저는 한번 심어 놓고 이 3번에 걸쳐서 소금을 수확하면서 먹는데 벌써 뭐 오늘까지 이렇게 소금 수확을 해서 먹으면은 무 조금 심어 놓고 뭐 거의 본전 뽑은 거나 똑같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소금 수확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이죠. 촘촘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가운데 이 요거를 뽑아내면은 이 간격이 한 25cm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cm나 30cm 정도 저는 간격을 두고 솎아내거든요. 이제는 최종 김장무가 됩니다.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소금해 주는 거죠. 오늘이 10월 24일인데 최종 3차 소금 수확입니다. 벌써 뭐 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또 잎을 많이 갉아 먹었습니다. 벌레들이 잎을 유난히도 참 많이 갉아 먹었는데 올해 김장 배추는 한랭사를 씌워서 톡톡히 덕을 봤는데 김장무는 막걸리와 사카린이 좋다고 해서 사카린 파는 곳 찾다가 그냥 신화당으로 반개를 했는데 그거 믿었다가 김장무 잎이 막 이렇게 돼버네요. 물론 막걸리와 사카린이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사카린 대신 저는 또 신화당을 섞어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안 맞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약도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나듯이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기 딱인데 진작에 은행과 백동, 할미꽃 뿌리 추출한 것을 썼어야 했었는데 무잎이 이래 돼도 무뿌리가 굵어지는 것을 보니 신통합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에는 청벌레 얼씬도 못할 겁니다. 이 정도 굵으면 벌써 김장무를 해도 될 정도만큼의 뭐 굵어지긴 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요런 것도 뭐 김장무 정도 되죠. 제법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뽑아낸 자리는 뭐 흙으로 좀 덮어줘야 될 것 같고 흙으로 덮어주고 이제 간격을 봐가면서 뽑아냅니다. 이게 뭐 소금 수확이죠. 이제 간격이 넓직넓직하기 때문에 나머지 옆에 있는 것들이 잘 자랄 겁니다.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10월 24일인데도 청벌레가 아직도 하나 보이긴 하네요. 청벌레가 이제 날씨가 서늘해서 그런지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원래는 참 이런 청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아무것도 안 치고 막 이랬더만 아직까지도 벌레가 있기는 있네요. 지금 너무 안 쳐서 그런지 올해는 무가 잎을 많이 갉아 먹었어요. 10월 24일인데도 청벌레가 또 하나 보이죠. 한 마리가 보입니다. 요거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은행 추출한 거하고 백동 추출한 거. 이 온액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조금씩 움직이죠. 자, 온액을 청벌레의 온액을 살포를 했습니다. 여기 온액을 살포를 하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죠. 지금 약간씩 지금은 움직이고 있네요. 바로 죽지는 않기 때문에 천연 살충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 무잎이 원액을 뿌렸을 때 약해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약을 친다 해도 이 정도 오래 묻히긴 하겠죠. 지켜볼게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잎에 약해가 있나 없나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잎에도 이렇게 한번 묻혀놔 보겠습니다. 주정에다가 추출하고 있는데 원액을 이렇게 뿌리는데 약해가 있는지 없는지, 무잎에 약해만 없다면은 이 원액을 뿌려도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더만 지금 한 2분 좀 지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면서 방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 열매, 은행잎, 백동을 넣어서 주정에 추출 중인 건데 추출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이상만 추출이 되면은 살충 효과들이 그때부터 효과가 좋다 하거든요. 한 달 조금 넘은 건데도 지금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진 뭐 움직임이 없어져 가고 방제가 된 듯한 느낌이죠. 요렇게 요 상태로 깨어나는지 한번 더 볼게요. 지금 1시간 좀 지난 것 같은데 처음 모습 그대로거든요. 이 방제가 된 거죠. 무잎에 처음 모습 그대로인데 이거 방제가 된 거잖아요. 아, 진짜 효과가 좋다라는 걸 느낍니다. 무잎에 있었던 건데 오늘이 10월 24일 날 실험해 본 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청벌레도 잘 없습니다.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벌레 걱정은 별로 뭐 안 해도 되고, 클로즈업 한번 해보니 아이고 좀 모습이 징그럽긴 하죠. 생육 후기에는요, 김장무 파종이나 김장 배추 정식 후 대략 60일에서 80일 사이가 생육 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종과 정식 후 대략 80일 후부터는 수확 시기가 되겠는데 생육 초기와 중기에 잘 키웠다면 딱히 해줄 게 없겠네요. 수확 대략 20일 전에는 추비도 물주기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대략 11월 중순 이후가 되면 수확을 시작하는데 특히 김장무는 얼기 전에 수확해야 하므로 일기예보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합니다. 김장 배추는 묶어줄지도 고려해야 하고요. 묶어주면 속이 노란 배추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이 10월 24일인데 이제 지난주에 1차로 연면 시비를 해줬고 이번에 이제 2차로 바닷물하고 칼슘하고 붕소를 혼합해서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1차 연면 시비 할 때는 바닷물은 70배 희석을 했는데 70배 희석했을 때 농도 장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올려서 오늘은 40배 희석으로 했습니다. 뿌려준 후의 모습입니다. 2번 정도만 해줄 거거든요. 이제 뭐 수확 시기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되고 있죠. 배추를 묶어줘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묶어주는 이유는 냉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묶어주는 시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묶어주면 되겠네요. 어떻든 기습 한파가 오기 전에 묶어주면 되겠네요. 겨울에도 여기는 뭐 남부지방이라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보온재만 덮어주면은 겨울도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한두 포기씩 뽑아가지고 삼용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묶어줄 건데, 물론 묶어주면 햇볕을 차단하게 되기 때문에 속이 차지 않는 배추가 될까봐 묶어주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저는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밭을 만들 때 퇴비도 충분히 넣어줬고 그때 뭐 붕사비료도 넣고 칼슘 유황비료도 좀 넣고 했습니다. 충분히 적고하기 때문에 추비는 한 2번 정도로서 마무리했고 2번 정도 이미 해줬죠. 2차 추비까지만 해주고 더 이상은 안 했거든요. 그 대신 좀 부족한 미량 요소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바닷물을 한 2번 정도, 오늘 하면 이제 2번째인데 2번 정도 연면 시비 해주는 걸로 그 정도로 해주면
뭐 잘 자랄 것 같아서 마칠 거거든요. 그럭저럭 뭐 자라고 있는 김장 배추 모습입니다. 이제 뭐 별로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네요. 그냥 햇볕만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준홍부 김장무 김장배추가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닐케 가을날이라는 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햇볕천 쨍쨍 김장무가 어썩 자란다. 이제는 별로 해줄 것도 없고 그냥 하늘의 햇볕에 기대어 날로 먹네요. 무는 영도만 되어도 얼어버리니 얼기 전에 뽑아야 하니 일기예보에 신경만 쓰면 되네요.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11월 중순 넘어가면 일기예보에 신경 쓰는 일만 남았네요. 이제 날씨도 서늘해지면서 청벌레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3차 김장무 소금 수확해가지고 벌써 무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와, 맛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